안녕하세요. 남양 특징으로 돌아온 가을의 온도입니다. 오늘은 무더위를 싹 날려버리기 위해서 제 주변 분들에게 받아온 괴담이에요. 익명의 폴링이에서 온 오싹한 괴담. 첫 번째,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두 개의 시선. 이건 내 전 회사의 이야기야. 우리 회사는 왼쪽에 출입문이 있고 책상을 지나 맞은편으로 쭉 걸어가면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 있었어. 당시 자리들이 모두 벽과 창문을 등지고 있는 구조였고 파티션이 꽤 높게 쳐져 있었어. 어느 날 내가 야근을 하고 있었던 밤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뭔가 파티션 아래로 확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 마치 누가 날 보고 있다가 내가 고개를 드니까 파티션 아래로 확 솟는 느낌이었어. 너무 무서웠지만 잘못 봤겠지 생각하고 다시 일을 했어. 근데 몇 분 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출입 시스템이 없어 문을 열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 누가 몰래 들어오는 것도 사실 가능했거든. 난 너무 무서웠지만 이걸 꼭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일어나서 파티션을 내려다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내가 헛것을 봤구나 하고 말았어. 근데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이 아니었어. 그 회사는 반층 내려가야 화장실이 있었어. 이상하게도 화장실에서 나오면 사람 형체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야. 이건 꽤 여러 번 있어서 내가 뭘 잘못 보나 보다 착시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어. 아무튼 그 파티션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갑자기 팀장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혹시 새벽에 회사를 왔었어? 아니요. 10시쯤 퇴근해서 바로 집에 갔는데요. 그러자 팀장이 하는 말. 새벽 2시에 사무실 창문이 열려서 경비가 출동했다는 거야. 경비가 둘러봤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서 돌아갔대. 근데 오늘 새벽 6시쯤 팀장의 회사 컴퓨터가 켜져서 카카오톡 로그인이 됐다고 알림이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 있던 일을 가볍게 얘기해줬지. 짧은 시간 내에 이상한 일이 너무 일어나니까 우린 결국 대표한테 이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어. 대표는 미신을 좀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귀신 같은 걸 엄청 싫어했거든. 그래서 대표는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회사 주소를 불러주고 물어봤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회사에 눈이 4개가 보여요. 귀신이 2명이 있네요. 사무실에 귀신이 있다는 걸 들은 대표는 바로 회사를 이사하기로 했고 우린 결국 무당이 추천해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 그 이후로 사무실에 이상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 진짜 귀신이었던 건가? 저는 사실 귀신을 막 믿는 편은 아닌데 이런 썰을 보면 이게 귀신이 아니고서야 그럼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요. 이 첫 번째 썰은 살짝 가벼운 느낌이긴 하네요. 아, 제가 평소에 꿈을 맨날 꾸는 타입이에요. 잠을 좀 깊게 잘 못 자서 가위를 눌린 적이 있어요. 저는 가위를 2번 정도 눌렸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같은 가위를 눌렸어요. 전 숙소에서 자다가 어느 순간 의식이 들었는데 전 이게 꿈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사는 숙소의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보는 숙소인 건지 아니면 꿈인데 내가 상상해서 내 숙소를 상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문 바깥에서 누군가 노크를 합니다. 비번을 치고 들어와요.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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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제 방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뚜벅, 뚜벅. 제 침대 맡까지 다가왔어요. 굉장히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었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이 발걸음부터가 남자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발걸음이었어요. 뭔가 묵직한 그런 소리로 뚜벅뚜벅 걸어왔기 때문에 제발 살려달라고 마음속으로 아우성을 외치며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죠. 문 바깥에서 제 침대 밖까지 오는 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고 막 이렇게 이제 발버둥 치다가
그 남자가 가까이 왔을 때쯤 안 돼 하면서 이제 일어났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주변에는 고요했지만 이게 혹시나 진짜일까봐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 숙소라고 했었죠. 이후에 옮긴 이사한 숙소에서도 전 똑같은 가위를 눌렸어요. 장소가 다른데도 똑같은 가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몸이 많이 약해졌구나를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괴담입니다. 제목은 여고 괴담. 제가 마침 여고를 나왔는데 어떤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입시 스트레스로 진짜 한창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니까 몸도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피폐해져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기가 진짜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요거에는 독서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1시간 동안 독서를 하거나 자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학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안쪽 자리였는데 길게 책장이 쭉 늘어서 있는 자리 근처였어요. 숙제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잠들자마자 딱 가위 눌릴 때 특유의 느낌 있잖아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의식은 깨어있는 느낌. 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앞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야가 그냥 꿈처럼 이상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앉아있던 도서관 시야 그대로였어요. 책장 위치나 책상 배치까지 다 그대로 보였어요. 저 끝쪽에 어떤 여자애 같은 게 하나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덮고 있어서 얼굴은 거의 안 보이는데 눈 부분만 아주 살짝 틈이 보이는 정도였어요. 진짜 누가 봐도 딱 전형적인 귀신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놀라서 이거 깨야겠다 싶어서 겨우 가위에서 깼어요. 근데 원래 가위 눌렸다가 다시 잠들면 바로 이어서 눌리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너무 피곤했어서 다시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그 소녀가 더 가까워져 옆에 있었어요. 처음엔 도서관 맨 끝쪽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책장 몇 칸 앞으로 가까워진 느낌? 근데 또 겨우 깨고 또 잠들고 또 가위에 눌리고 이게 반복됐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걔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한 번 깼을 때 옆 친구한테 나 잠들면 무조건 깨워줘 라고 말하고 다시 엎드렸어요. 근데 또 잠들자마자 가위에 눌렸고 이번에는 걔 얼굴이 바로 앞에서 보였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였는데 한쪽 눈알이 아예 파인 상태였어요. 눈이 없는 자리가 새빨갛게 비어있었고 그게 진짜 너무 생생하게 보였어요. 진짜 죽을 것처럼 무서워서 있는 힘 다해서 확 깼거든요. 그래서 바로 친구한테 왜 나 안 깨워줬냐고 따졌어요. 근데 친구가 오히려 더 겁먹은 얼굴로 나 계속 깨웠는데 너가 절대 안 일어났다. 어깨 흔들고 이름 불러도 제가 눈도 안 뜨고 반응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도서관 근처도 최대한 안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냥 무서운 에피소드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게 됐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진짜 소름 돋는 일이 생겼어요. 제가 대학생이 된 뒤에 같은 여고 출신 학생을 과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학생이 저한테 자기가 학교 도서관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는데 티 안 내고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9시쯤 1차 야자가 끝난 뒤에 교실에 책을 두고 온 걸 기억하고 혼자 가지러 갔대요. 근데 그 시간 되면 본가는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어서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휴대폰 프레시만 켜고 빨리 뛰어갔다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뛰어가는 도중에 도서관 책장 옆에 어떤 여자애가 서 있는 걸 옆눈으로 봤대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무서우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교실까지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 챙기고 다시 돌아오면서는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싶어서 일부러 도서관 쪽을 자세히 봤대요. 근데 도서관 안에 어떤 소녀가 서 있었고 자기가 지나가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면서. 근데 그 얼굴 한쪽 눈이 파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확 소름이 돋아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혹시 머리카락이 얼굴 다 가리고 있었고 한쪽 눈만 보였는데 빨갛게 파인 상태였어? 그랬더니 학생이 순간 표정을 굳히면서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똑같은 걸 본 적 있다고 얘기해줬고 둘이 소름 돋아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지방령처럼 떠도는 귀신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끝났어요. 이거 좀 소름소리다. 자, 학교에 괴담 왜 많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피곤해서 그런 겁니다. 학교, 심지어 중학교 괴담보다 고등학교 괴담이 더 많잖아요. 고등학생 때 맨날 이렇게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막 밤새니까 피곤해서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왜 여고 괴담이 이렇게나 유명할까? 내가 볼 땐 머리카락이 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보통 귀신 하면 링처럼 막 머리카락 이렇게 긴 귀신이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여기도 한쪽 눈만 가렸고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파져 있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고 괴담? 여고 귀신이 무서운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목 방울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회사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를 기가 허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보고는 했고 지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종종 저승일 것처럼 보이는 희미한 물체들을 보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즈음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저는 가족들과 작은 지방 시골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대문을 열면 논밭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갈대숲이 우거져 있는 작은 샛길이 있었는데요. 밤이면 갈대숲이 너무 우거져서 뱀이든 야생동물이든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 어른들이 되도록이면 그쪽으로는 다니지 말라고 당부를 해주셨어요.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집을 나온 때였습니다. 늘 그렇듯 음악을 들으면서 매일 지나다니던 길을 걸어 친구네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악을 듣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무시하고 계속 길을 걷는데 한 번 그 소리를 인지하니 방울 소리는 제가 몇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좀 더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네 집에 간다는 사실보다 그 소리가 어디쯤에서 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었고 발걸음은 이미 그 소리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딸랑!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나는 곳은 갈대밭 그 사이 어딘가였어요.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 소리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갈대밭은 어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나수로 베어놓은 길이 있었는데 저는 이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를 따라 갈대밭 더 깊숙이 들어가던 시점에 성인이 앉을 수 있을 만큼 동그랗게 풀을 밟아 만든 장소가 보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저보다 더 어린 한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갈대숲 한가운데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딸랑.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방울이 달린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마을 사는 애니? 저는 어두운 밤에 어른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수상한 남자아이를 향해 물었어요.
마을에서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고개를 들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보며 일정하게 방울을 흔들고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간 저는 이 소름 끼치는 상황에 본능적으로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을 보이고 달리면 아이가 나를 향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만 같아 조용히 뒷걸음을 치다 이내 뒤를 돌아보며 냅다 큰 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정하게 울리던 방울 소리가 마치 달리고 있는 제 뒤를 쫓는 것처럼 거칠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두 귀를 막은 채 친구네 집을 향해 무작정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습니다. 나영아! 나영아! 빨리 문 좀 열어봐! 소리는 끊이질 않고 계속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문 앞까지 올 것 같을 때 대문 안쪽에서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야, 왜 이래? 문 부서지겠어. 아니, 어떤 남자애가 방울을 들고 나를 따라왔어. 지금 이 소리 안 들려? 친구는 혼비백산한 제 모습에 놀라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 있었어? 너 지금 이 방울 소리 안 들려? 무슨 방울 소리? 친구에게 그 방울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주변이 조용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네 부모님도 반쯤 넋이 나간 저를 보고 놀라서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아줌마, 혹시 이 주변에 5, 6살쯤 되는 남자애 안 살아요? 우리 마을에는 그만한 남자애는 없는데 뭔가 잘못 본 거 아닐까? 근데 저는 다시 그 길을 돌아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친구 부모님의 차를 얻어 타 집까지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그 남자아이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마을에는 그런 남자애는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헛것을 본 것 같다고요. 그렇게 방울을 든 묘령의 꼬마아이 사건이 있고 저는 대학생이 되어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마을 입구 어느 집에 새로 이사 온 언니가 있었는데 그 집에 빨간색, 하얀색 깃발이 꽂혀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저 집은 뭐야? 아, 너 초등학생 때 고등학생이었던 언니였는데 며칠 전에 신을 받아서 무당됐다더라. 무당? 헐, 그럼 그 언니도 귀신 보는 사람이었어? 종종 그랬나 봐. 근데 받은 신이 동자신인가? 그렇다고 하더라. 신 받기 전에 방울 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방울을 들고 있던 꼬마아이. 자신의 그릇을 선택하기 위해 동자신은 방울 소리를 내며 신가물에게 다가온다던데 아마 그 당시 그 꼬마아이는 제가 자신의 그릇이 되길 바라며 저를 쫓아온 걸까요? 정말 마지막답게 굉장히 무서웠네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딸랑거리는 게 그 무당의 방울 소리였겠네요. 저는 왜 계속 방울인가 했는데 마지막까지 보니까 그 동자신이 방울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신가물을 택하기 위해 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이 현재까지도 귀신이 보이신다고 합니다. 신기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귀신들이 보이는 게 아닌지 싶네요. 이분이 명이 짧기 때문에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제가 그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분 무당 선생님들은 명이 짧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모시는 그 무당 신께서 지켜주시는 거래요. 그 무당분께서 오히려 지켜주셔서 오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분이신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4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연들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폴링이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읽으면서 좀 오싹하기도 하고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올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남양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제 괴담 들으시면서 아주 더위를 물리쳤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 더 무서운 사연을 들고 와서 남양 특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만